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인 경우에는 그 취지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남겨진 상속인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대 상속 그 공제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에 대한 가액 중에 6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소위 말해서 동거 생활을 영위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실수요자의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된 규정인데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20세 이상인 성년인 경우부터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을 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는 고가주택을 포함을 해서 1세대 1주택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함께 동거를 했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을 대상으로 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7일 이제 기재부 안에 따라 입법 예고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먼저 사망을 함으로써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그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그 순위에 가름해서 받는 해당 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가능한 것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입법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거는 과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소지 기준이 아니고 한 집에서 실제로 함께 살았던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전출로 인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에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는 동거를 하고 있는 문제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상속인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본인 명의로 온 택배 수령 내역, 각종 전단지나 고지서 수령 내역이 피상속인과 함께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상속세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입증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사정으로 상속인이 해외 거주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동거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피상속인과 이제 상속인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동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건 중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하는지에 대한 동거 기간을 사실상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하더라도 사실상의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동거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입니다. 가령 상속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징집을 하거나 혹은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취약상의 요건은 이처럼 초등,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진학을 위한 이런 취약상의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상의 형편입니다.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정건 등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입니다. 질병의 요양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그런 질병인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동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한 경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부모 등 피상속인이 이외의 자에 대한 요양 등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즉 사망 당시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반드시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반드시 상속일 현재 동거를 할 것을 요건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상속 개시일 소급해서 10년을 기준으로 동거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를 하고 있다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는 이 상속인이 혼인으로 혼인 대상이 되는 그 배우자와 주택수를 합쳐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동거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다음처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2주택이지만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지만 1주택으로 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인 사유인데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계속 동거를 하고 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동거주택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은 1주택을 보유해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속인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혼인으로 2주택자인 경우라면은 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매도를 하는 경우라면 혼인으로 인한 그 당시에는 2주택자였지만 동거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거복령입니다.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동거복령하기 위해서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쳐서 동거복령일, 즉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있는 이 주택이 있자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매도를 하는 경우라면 세대를 합친 날 기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동거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또는 일시적인 2주택 또는 동거복령 등의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주택으로 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거주택이 되는 주택 건물과 밑에 대지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로 건물 부분은 A라는 상속인이 가지고 그 건물이 부수되는 대지 부분은 B라는 상속인이 가진다면 이 건물 부분과 대지 부분은 서로 동일한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각각 재산을 나눈다면 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그런 상속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에 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밑에 부수되는 부수 토지를 함께 상속받는 것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실무적인 사유라고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